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토픽으로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함수라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함수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패키지라 부르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저 R에서의 패키지, 함수 이런 개념이고요. 저 기본 패키지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다양한 패키지 함수들이 있다는 걸 좀 소개해 드리고, 그런 패키지 함수를 몇 개 그냥 연습 삼아 사용해서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어떤 응용 예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라는 것이 뭐냐. 자, R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 R 코드가 있을 텐데, 이걸 누군가가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자, 그래서 그것을 패키지라는 곳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패키지는 기본 패키지, 추천 패키지, 추가 설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R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전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추천 패키지라는 것은 이미 R 프로그램을 깔 때 그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는 되어 있어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때는 이 패키지를 불러오기를 수행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작업만 수행하면 된다. 자, 어떻게 불러온지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나타날 거니까 보도록 하고요. 추가 설치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R 언어의 공식 사이트인 크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근데 R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설치도 하셔야 되고, 이제 불러오기 해가지고, 설치하고 불러오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불러오기를 따로 해줘야 한다. 자, 추가 설명은 뒤에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챕터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뒤 토픽에 가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패키지란, 자, 기본 패키지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깔고 R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시키면 이미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패키지란,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콘솔 창에 예를 들어서 패스다 패키지를 쳐보면 뭐가 줄줄줄줄 이게 막 뜹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로 무슨 뭐 불러오기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기 제일 끝에 이제 베이스라는 것이 뭐 궁금하다. 이게 뭐냐? 이 패키지가 궁금하면 저기 콘솔 창에다가 라이브러리 치고 헬프는 베이스 패키지 이름을 치면요, 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패키지 베이스에 대한 정보고요. 패키지는 뭐고, 버전은 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버전이 몇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들이 뭐 이런 놈이란 함수, 노멀라이즈 패스란 함수, 뭐 함수가 많이 있다.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방금 우리가 조금 봤는데,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도움말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알고 싶다. 그럼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는 함수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여러분 어떤 남의 코드를 보고 이제 이런 함수가 있구나 배우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어떤 사전을 찾아보는 것 같이 헬프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R 스튜디오에 그 파일 윈도우라고 있었죠. 그 옆에 보면 이제 헬프라고 하는 탭도 있습니다. 자, R 스튜디오의 오른쪽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헬프를 누르면 요 창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제 알고 싶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때리면 밑에 이제 설명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프린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함수는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지 않습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하는 일은 프린트 밸류다. 디스크립션은 부연 설명이 되겠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 해서 밑에 막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혹은 콘솔 창에다가 여러분이 help 해서 함수명을 이렇게 쳐도 돼요. 이거 length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help에다가 length라는 함수가 궁금하면 length 치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물음표 치고 함수명을 쳐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여러분이 이걸 실행하면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실행하면은 RStudio 오른쪽 밑에 이 help 창에 이렇게 이번에 length라는 함수는 베이스 안에 들어 있고 length of the object, 오브젝트의 length를 찾는 거다. 그래서 설명, usage 막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 뭐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듯이 이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고요. 혹은 그 함수의 full name은 모르더라도 함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알파벳 몇 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 2개 쳐가지고 max 치면은 max란 단어가 포함된 어떤 문서를 찾아줘요. 그래서 max란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를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2개를 쳐도 되고요. help 다 search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함수들이 이게 나타날 텐데, 자,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몇 가지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어느 한 과목에 성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과목에 총 20명의 학생이 있었네요. 그래서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쭉 이렇게 나왔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성적이겠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기본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로 한번 설명해 보면 20개의 숫자를 컴바인으로 묶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scores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um, mean, median, length, max, mean 이런 함수는 그냥 그 변수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m은 더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sum square에 넣었네요. 그래서 mean은 평균 구하는 거고요. median은 중앙값이죠.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거. length는 길이 몇 개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고, max는 가장 큰 값을 찾아라. mean은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concatenate 그 함수 cat 함수 써가지고 그러면 문자, 열, 숫자, 뭐 numeric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 다 같이 써도 되는 거죠. 총점 찍으랬으니 찍었고요. num score 찍으랬더니 찍었고요. 학생 수는 했더니 찍었고, 여기 student number 그러니까 20명 찍고 줄 바꿈 하니까 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찍어라 하니까 평균 점수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에는 sprintf 함수고요. 자, 이 sprintf는 뭔가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사실은 뭐 프린트도 있고 프린트 함수도 있고 뭐 concatenate 함수도 있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 자체로서 출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요것으로 어떤 새로운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서 그 문자열 변수를 concatenate 함수 안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sprintf 함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sprintf 함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앞에다가 컴마가 하나 있고요. 여기 이중 따옴표로 자, 문자열을 생성하는 형식을 지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좀 이따 예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갈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은 여기 변수를 적는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outMess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네요. 집어넣겠다. 무엇을? 자, sprintf의 결과를. 자, sprintf는 여기 괄호가 있고요. 여기 컴마가 하나 있고요. 여기 이중 따옴표가 여기 좀 들어있죠. 여기 이중 따옴표, 여기 이중 따옴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s 학생의 총점은 %d2이고 평균은 %.3f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자열도 좀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name이라는 게 변수고 이게 변수고 이게 변수인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변수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을 때 이제 그 표현의 어떤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퍼센티지 기호는 이 입력해야 될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지금 1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string
문자열을 찍겠다. D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이것은 정수를 찍겠다. F는 소수점을 찍겠다. 우리가 영어로 플로트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소수점을 찍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점 3도 있고 이렇죠. 자, 일단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면 만약에 네임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고 토탈에 어떤 정수가 들어있고 에브리지에 어떤 실수 소수점이 붙은 실수가 들어있다면 저거를 이제 저 S 프린트 앞으로 하면 이 아웃 메시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임이 일단 홍길동이라면 자 여기서 지금 연결을 좀 시켜보면요. 이 홍길동이 이 퍼센테이지 S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총점은 찍혔고 이 254라는 것이 저 퍼센테이지 D라는 표기 때문에 여기 찍혔습니다. sum이라는 그 두 번째 숫자를 찍었고요. 순서대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고 평균은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요 3번 표기 여기다 찍어라 했고 실수여서 이제 F라고 적었는데 여기 점 3이라고 해놓은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찍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양식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퍼센티지는 위치 삽입될 지점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F부터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F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봤죠. 소수점을 소수점이 있는 그런 실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다 보지 말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여기 D 아까 우리가 정수 표현하는 거 썼었죠. 그 다음에 S 문자열 표현하는 거 지금 우리가 썼습니다. 나중에 C라는 거 쓰면은 캐릭터 한자 그러니까 어떤 문자 하나만 딱 찍을 때 여기다 찍는 겁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이건 뭐 E도 있고 여기 뭐 G도 있고 한데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보도록 하고 자주 쓰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F, D, S, C 자, 이런 걸 자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만약에 이게 백슬래시 n이 들어가면 이거 찍고 나서 줄을 바꾸라는 얘기겠죠. 줄을 바꾸라는 얘기고 이 백슬래시 요게 사실은 백슬래시 n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W가 백슬래시의 개념이다. 줄 바꿈 기호다. 계행 문자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2.5 나와 있는데 이 12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게 출력을 할 때 12개의 칸을 이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12개 여기서 여기까지가 칸을 12개를 마련하라는 얘기고요. .5의 뜻은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를 여기다 이제 찍어서 보여달라 뭐 그런 겁니다. 소수점 5번째 자리.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뭐 플러스를 적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적어도 되고 플러스 적어도 되고 0 적어도 되는데 다 뜻이 달라요. 자, 플러스를 적었다는 얘기는 부호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암호 같은 약속이죠. S는 왼쪽 정렬, 마이너스는 왼쪽 정렬. 즉 아까 12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숫자를 적겠다는 거야. 이걸 안 적으면 이 뒤에서부터 칸을 맞춰서 12칸을 해서 그 소수점 숫자를 뒤에서부터 채우겠다는 거고요. 0을 집어넣으면 정수 앞에 남아있는 여백을 0으로 이렇게 막 채우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날 때 예를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임의 홍길동 토탈이 250 에브리지에 여기 뭐 토탈 나누기 3 하니까 이게 아까 뭐 84.66666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활용 예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건데요. 이걸 S 프린트 F 함수로 해서 문자로 문자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컨캐러네이트 하라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식, 뭐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찍겠다, 정수의 형태로 찍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BMI 지수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몸무게하고 키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키를 입력받아 가지고 BMI 지수 계산해 주는 문제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컨캐러네이트 함수를 쓰면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리드 라인 해 가지고 in weight에 넣고 리드 라인 당신의 키는 해서 in weight 그러니까 요거 나오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숫자를 넣었고요. 두 번째 행 실행시키고 요만큼 출력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177 넣으면은 그것이 in wait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메릭으로 다 바꾸고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VMI를 이제 여기다 만약에 컨캐러네이트 하면은 당신의 VMI 지수는 하면 이렇게 찍었을 거고 VBMI입니다. 그러니까 VBMI를 이렇게 찍을 거라고요. 그 다음 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이 지금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나타났잖아요. 자, 만약에 이러고 싶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자, sprintf 함수를 써볼게요. 네, cat랑 같이 쓰는 건데요. 아까 앞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요까지 계산했어요. 자, 이제 출력을 할 때 sprintf 쓰고, 자, 요까지인데 요 뒤에 있는 요 어떤 누메릭 데이터를 가지는 변수를 그 앞에다 집어넣겠죠. 이 자리에다 집어넣겠군요. 자, 어떤 문장을 만들었냐면 당신의 BMI 지수는 찍고 그 다음에 BMI가 뭐 22.6627 얼마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쓰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달라. 그리고 입니다를 지금 문자에 아웃 메시지에 넣었습니다. 이제 concatenate 아웃 메시지 찍자 그러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요 sprint 함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프린터를 해주진 않고 변수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concatenate와 합쳐서 이렇게 사용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자, 그 외에도 다양한 패키지가 있어서 우리가 패키지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제가 R 베이스 시스템의 패키지 탑재라고 했는데 이제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이게 여러분 컴퓨터입니다. 제일 마지막 박스가, 자, 요 박스가 여러분 컴퓨터인데요. 자, 그래서 이미 R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 이 노란색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그냥 뭐 불러오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R 프로그램 깔고 R 스튜디오를 깔고 나면 이미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불러와야 돼. 그때 불러오는 방법이 라이브러리 괄호 열고 패키지 이름 적고 괄호 닫고 이걸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 R 베이스 시스템과 이게 탁 이빨이 맞물리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가 여러분 컴퓨터에 이미 깔려 있지 않다, 이미 설치 패키지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또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그 R 스튜디오 설치할 때 봤던 크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패키지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install 패키지로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패키지가 깔리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쓴다. 자, 그래서 아주 흔하게 자주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게 외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R 스튜디오의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 파일 윈도우에 자, 패키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원래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지금 패키지는 이미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냈던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forin이라는 패키지를 쓰겠다. 자, 누군가가 자, 이걸 쓰면 된다고 알려줘 가지고 자, 이걸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forin을 콘솔 창에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다 체크를 하셔도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요렇게
체크를 하든지 라이브러리 포린을 해야지만 여기 노란색처럼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나 지금 이제 한번 봤더니,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서치 함수를 이렇게 쓰면은 현재 이렇게 도킹이 되어 있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 불러와진 패키지들이 막 열거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불러와서 그냥 바로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쓰지 않는 패키지다. 자, 그러면 R 베이스 시스템에서 이 R 패키지 탑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해제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왜 해야 되냐면 이 R 베이스 시스템에 너무 많은 패키지가 지금 이게 올라와 있으면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속도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패키지 깔려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라. 자, 해제하는 명령은 여기 디태치 뭐 체크를 해제해도 되고요. 아까 저기 요 왼쪽 요 패키지 화면에서 혹은 디태치 해가지고 패키지 foreign unload true, 자, unload를 true, unload 하겠다. 이 패키지를 자 디태치 함수 써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서치하면은 방금 그 foreign이라는 패키지가 없어졌어요. 즉 이렇게 서치라는 것을 하면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패키지를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없는 패키지를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자, 크랜 사이트에서 패키지 가져와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가져오는 법도. 자, 패키지 탭에 가면 여기 인스톨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벌써 이제 리퍼지토리 크랜에 있는 저장소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불러오고 싶은 패키지의 이름을 여기 딱 씁니다. 여기 지금 deploy r이라고 하는 유명한 패키지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쓰겠다면 여기다 쓰고 인스톨 누르면 돼요. 예, 그러면 쭈르륵 누르면 여기 이제 그 콘솔 창에 이걸 인스톨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자동으로 콘솔 창에 이 명령이 실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행이 되고, 혹은 여러분이 이 왼쪽에 이렇게 그래픽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뭔가 쭉 워닝도 좀 뜨고 하는데요. 뭐 어떤 패키지가 successfully unpacked 됐다. 자, 그래서 잘 깔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커서가 깜빡깜빡 여기서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됐으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불러오는 거, 탑재시키는 것도 다른 얘기죠. 탑재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패키지 가보면 이 deploy r이 지금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스크립트 윈도우나 콘솔 윈도우에 다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deploy r 이 패키지 이름을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렇게 install 패키지 해가지고 deploy r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불러오기는 라이브러리라고 써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키지라는 것은 자꾸 지금도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패키지 수도 많고 또 그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또 어떤 수정 보완해 가지고 또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지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중에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쭉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패키지가 인스톨드 된 거는 버전이 이건데 사용 가능한 버전은 이런 거다. 0.01 버전 정도 올라갔네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업데이트 시키고 싶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뭐 인스톨 업데이트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선택이 안 돼 있고 전부 다 선택할까 말까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킨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자,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요런 메시지가 요런 명령이 콘솔창에 실행되는 것과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실행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뭐 업데이트 패키지 전부 다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탁탁 뭐 예를 부름이라는 게 나오더니 뭐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할까 말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더 이상 안 쓰고 더 이상 나는 이건 써보니까 다시는 안 쓰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remove 패키지 deploy R 하면은 제거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설치했던 게 제거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현재 설치된 패키지에 대해서 도움말을 좀 볼 때는 라이브러리, 헬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볼 때는 요런 식으로 명령을 치면 설명이 또 나온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패키지 함수를 좀 사용해서 응용 문제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실적 데이터 처리네요. 자, 월별 판매 금액이 나와 있네요.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나와 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패키지 사용하는 걸만 할게요. 그냥 뭐 라이브러리로 패키지를 불러올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뭐 sum, mean, max, which max, mean, which mean, sort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보나마나 이건 더하는 거고 평균 구하는 거고 가장 큰 거 구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게 가장 크냐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몇 번째 있는 값이 가장 크냐 이렇게 인덱스를 아마 보여주겠죠. 이거는 가장 작은 거 찾아줄 거고 이거는 어떤 게 가장 작은지 인덱스를 찾아줄 거고 이 sort는 재정렬을 합니다. 재정렬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재정렬하는 그런 함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12달치의 판매 금액을 쭉 12개의 판매 금액을 넣어서 컴바인으로 묶어서 넣었고요. 그냥 그것을 sum 하면 되고 mean, max, which max, mean, 뭐 which mean, sort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concatenate 함수를 써가지고 판매 총액 찍어라 찍었고요. 그 다음에 sum price 찍어라. sum price는 여기 있으니까요. 뭐 얼마 썸을 찍었을 거고요. 자, 월 평균 판매 금액 찍어라 했더니 월 평균 판매 금액 찍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price 아까 요 average price가 얘죠. 이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줄 바꿨어요. 그래서 쭉 해나가면 아마 뭐 이것도 이해되실 거고 이것도 이해되실 거고요. 자, 마지막 여기 sort 함수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 selling price가 지금 요런 값들로 들어있는데 sort 함수는 정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decreasing은 이라고 하는 이런 아규먼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대로 써야 돼. 그 다음에 true라고 했기 때문에 decreasing을 하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sorted selling price라는 변수에 넣었네요. 자, 그래서 sorted selling price를 여기다 찍으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쭉 찍었습니다. 보시면 제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기간 계산하기라는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번에는 그냥 연습 삼아 뭐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추가 설치 패키지인 루브리데이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다운로드 받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콘솔 창에 인스톨 다 패키지 루브리데이트 이중 다운표 안에 넣으면은 이제 설치를 하겠죠. 크랜에서 이걸 찾아서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설치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는 돼 있는데 아직 R 베이스 시스템에 탑재가 안 됐으니까 라이브러리 함수 써가지고 탑재를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쓸 준비가 됐어요. 자, 이번에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에서 사용할 함수는 요 한 세 가지 사용해 볼 건데요. 자, YMD는 year, 자, 문자열 형식의 날짜를 괄호 안에 넣고 연, 월, 일의 형태로 날짜형으로 바꿔주는 자, 그런 함수 좀 이따 볼 거고요. 인터벌은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계산한다. 좀 이따 한번 보고요. as 다 period는 날짜 기간을 일수 또는 월수 또는 연수로 이렇게 쪼개서 구분해서 보여준다. 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지금 뭐 한 번 본다고 뭐 이걸 줄줄줄 달달달 외우리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봐서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YMD, 자, 루브리데이트 이제 함수 사용할 수 있으니까 YMD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내가 이중 따옴표를 이렇게 넣었으면 문자 열이죠. 2015-030이다.
근데 이걸 YMD에 넣으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월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연, 월, 일의 정보로 이게 인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걸 바꿔 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날짜형, 데이트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하이얼드 데이트 변수에 넣었습니다. 이거 클래스 보자 그러면 이제 데이트형이라고 나올 거고, 찍으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찍어준다? 요렇게 디폴트로는 찍어준다. 2015년 3월 2일 이렇게 줄을 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시스템 데이트는 이거는 이제 투데이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건 베이스 함수고요. 그럼 오늘 날짜가 나왔겠죠. 프린트 찍어봐라 그러면은 뭐 예, 요것만 실행시키면 이게 지금 다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거 무시하시고 오늘 날짜는 2021년 6월 4일이다. 오늘이 이 날짜면 찍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벌 함수 쓰네요. 자, 하이얼드 데이터는 아까 요 날짜였죠. 2015년 3월 2일. 투데이는 얼마? 2021년 6월 4일. 인터벌 함수를 썼어요. 날짜 두 개를 넣었단 말이지. 데이트형 변수를 두 개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디퍼런스 데이터 넣었어. 디퍼런스 데이터 찍어보라 그러면, 자, 이거 무시하시고 어디 얼마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려 그래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difference of date를 줄인 말이겠죠. difference date를 요 안에 넣었습니다. 자, as period 함수 쓸 거예요. 자, difference date 함수를 자, units를 days로 해가지고 as period 해가지고 difference days 넣었지. 나중에 여기 찍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찍냐? 요렇게 찍습니다. 즉, 저 두 개의 날짜 사이에 있는 일수를 찍는 거예요. 자, 유닛을 제가 days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86일이네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hour, minute, second인데 지금 그냥 day로 날짜만 찍으니까 이렇게 2286day라고 나온 거고요. 이걸 만수로 바꾸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찍어보라 그러면 이 얘기예요. 75만스 2day라고 나온 겁니다. 75개월 2일이 지난 날짜 그 사이에 날짜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어로 바꾸면 자, 그것 좀 찍어보라 그러면 6년 3개월 2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인터벌이라는 거하고 디퍼런스 데이트라는 이런 저기 as period 요 함수하고 요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루브리 데이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넣어 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걸 그냥 다 모아놨어요. 자, 모아놓은 거 한번 따라가 보시면 앞에 했던 거 똑같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루브리 데이트 패키지에는 아까 YMD 함수 봤는데 MDY도 있고 DMY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문자열의 형식에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문자열이 들어왔다. 만약에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이게 맞겠죠. 이어, 월, 일 이렇게 보는 게.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월, 일, 연. 이게 국가마다 또 사람들마다 쓰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요. 이 이게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이게 좀 그때는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거는 2일 3월 201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써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아까 as period 함수를 아까 different date가 있었는데 이것을 seconds도 할 수 있고 minute도 할 수 있고 hour도 할 수 있다. seconds로는 뭐 이만큼 seconds 아주 엄청나게 큰 수네요. minute로 하면 이만큼 minute과 요만큼 seconds 그런 얘기고 hour는 요만큼 hour다. 자, 요렇게 찾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시면 지금 뒤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예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